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월 31일 국내 경기 4경기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와 가스공사의 경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KT는 직전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너무 아쉽게 패했죠. 존스와 하윤기, 양홍석 모두 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폼도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백코트에서의 어떤 활용도,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이 프런트 코트에서의 어떤 공이 넘어오는 과정이 상대의 백코트 자원들의 저항이 심해지면 이제 그게 좀 뻑뻑해진다라는 게 지금 KT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새로 영입한 일대폰세가 어떠한 그 3번 포지션을 보면서 볼핸들러 역할을 정성호와 함께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일대폰세가 폼이라기보다는 어떤 적응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정성우가 혼자 또 경기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물론 경기 후반에 김동욱 같은 노장이 경기를 조율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는 되지만, 김동욱의 볼핸들러 역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간만 끌지 공격이 그렇게 썩 매끄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3경기 모두 다 패했는데, 일단 직전 2경기만큼의 어떤 경기력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일단 이대헌과 정효군의 폼이 많이 올라왔고, 정말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또 이대성도 어느 정도 좀 각성을 한 모습이고, 자기 포인트보다는 어떤 어시스트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스캇이 최근 팀에 상당히 잘 녹아들면서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머피 할로웨이도 퇴단을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팀에 합류하면서 오늘 스캇과 같이 뛸 수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유도훈 감독이 벨랑게를 최대한 믿어주면서 이대성과 같이 종종 이 더블 가드 시스템을 가용하는데, 이것 또한 조금씩 어떠한 다양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종종 잘 먹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스공사의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준다라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 큰 경쟁력으로 저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최근 5경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가스공사가 좀 실점이 많다라는 점, 하지만 득점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은 가스공사의 어떤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KT 같은 경우는 3점이 많이 안 들어간다. 반면 가스공사의 야투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두 팀의 시도율 또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스공사가 3점에서만큼은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 리바운드에서는 아무래도 하윤기와 양홍석이 있는 KT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고, 이 전반적으로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확실히 KT가 앞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KT가 하윤기와 양홍석의 폼이 워낙 좋기에 프런트 코트만큼은 오늘 가스공사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하윤기와 양홍석이 폼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대헌과 정효근의 폼도 최근 좋은 상황이고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저는 오늘 경기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득점 경기 159.5점이면 다득점 경기 예상을 하면서 KT 승보다는 가스공사 풀앤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풀앤승을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KCC와 KGC와의 경기인데,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승현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라거나의 폼도 지금 폼은 괜찮아 보이지만 몸 컨디션이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 쪽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현이 없고, 그 다음에 정창영이 최근 좀 부진을 하고, 정창영이 직전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승현이 빠지면서 공간이 정창영에게 많이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허웅이
백코트에서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해 주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직전 DB 같은 경우는 백코트가 좋은 팀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웅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활동 반경을 넓혔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뭐 변준영, 문성곤 같은 뭐 박지훈 같은 어떤 백코트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허웅이 오늘은 상당히 뻑뻑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KGC도 이 스펠맨이 한창 좋았을 때는 이 페인트 존에서 이 골 밑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외곽을 나돌면서 이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가스공사에서도 이제 그러한 외곽 플레이 때문에 안양 KGC가 좀 고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도 만약에 스펠맨이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멀로가 더욱더 중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CC 같은 경우는 이승현의 부재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두 팀의 3점 능력은 뭐 비슷한 상황. 그 다음에 안양 KGC 인삼공사가 좀 지공을 많이 하면서 일단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실점은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거나와 그 다음에 라거나와 또 누구죠? 여기 KCC 용병 이름이 기억이 안. 제퍼슨. 라거나와 제퍼슨이 골 밑에서 플레이하기는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로와 스펠맨의 골밑 프론트 코트에서의 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허웅을 제어한다면 오늘 KGC 인삼공사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득점 상황에서 KGC 인삼공사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배구 보겠습니다. 배구는 자, 우리카드가 최근 이제 나경복의 폼이 좋지 않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아요. 예, 나경복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지한이 나경복 대신에 어떤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리시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경복도 폼이 떨어지면서 리시브가 불안하고 김지한의 리시브 또한 불안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이제 문제다. 그 다음에 아가메즈의 체력 또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나마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한 5일 정도인가요? 예, 5일 정도의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5일간의 휴식은 우리 카드가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유리한 어떠한 그 입장이고 KB 손해보험은 오히려 이 휴식기가 조금 더 짧았으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KB 손해보험이 오늘 3일 휴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스타 브레이크 전혀 올스타 브레이크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어떤 휴식이죠. 왜냐하면 최근 KB 손해보험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비에나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이 비에나와 황태기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비에나의 점유율이 50% 지금 현재 직전 경기 48%인데 이제는 거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무리 없이 비에나가 잘 소화해주고 있고 솔직히 지금 KB 손해보험에서 뭐 황경민이나 뭐 한성정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비에나 몰빵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에나는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문제도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황경민이 리시브에서 최근 제 몫을 잘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한성적이 최근 공격을 많이 하면서 리시브가 흔들린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최근 경기력만큼은 KB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팀의 경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5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일단 아가메즈나 나경복의 폼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에서 우리 카드가 보다 KB손해보험보다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경기가 뭐 3세트에서 끝날 경기는 아니고 최소한 4세트 이상 그 다음에 몇 세트 팽팽한 경기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카드가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천 팁으로 오버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KGC와 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KGC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 KGC 인삼공사입니다. 예. 현재 KGC 인삼공사가 저는 가장 경기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범실을 좀 줄여야 하는데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 엘리자벳이 38%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중앙에서 한 정호용과 박은진 그리고 이소영의 윙에서의 활약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용병도 저는 옐레나보다는 엘리자벳이 훨씬 더 결정력도 좋고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범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현재의 어떤 폼만 놓고 본다면 엘리자벳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박정화가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화의 폼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면은 박정화가 스파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푸시가 많아지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됩니다. 푸시가 많은 날은 폼이 안 좋은 날이고 푸시가 없이 정말 힘으로 때리는 날은 그나마 폼이 좋은 날인데 최근 푸시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박정화가 공격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공격 성공률을 좀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6% 정도 되고 캡벨도 한 36, 7% 정도 되는데 40% 정도는 넘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유나 중앙이 살아야 됩니다. 예, 도로공사는 중앙이 살아야 되는데 직전 GS전에서는 배유나가 14득점 해주면서 간만에 중앙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배유나가 중앙에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 정호용과 박은진의 높이를 배유나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런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윤정의 세타의 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도로공사가 인삼공사를 잘 잡아요. 잘 잡기는 하지만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다 타이트한 경기를 하였고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하였고 오늘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삼공사의 경기력이라면 도로공사보다는 우위의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캡베겔과 엘리자벳의 대결은 엘리자벳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앙에서 정호용만 충분히 잘 살린다면 인삼공사가 오늘 경기 조금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의 어떤 서브 턴에서의 어떤 연속 득점만 이루어진다면 인삼공사가 오늘 경기 도로공사에게 신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인삼공사의 플러스 핸디캡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여러분께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VIP 픽을 뽑는 내용들도 다 이 빨간 딱지들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조회수의 한 10% 정도는 꼬박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럴 경우 매달 말일날 저희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 예, 이따 저녁에 NBA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